6시 반에 눈이 떴습니다. 오늘 손주가 와요.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좋았거든요. 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며칠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만 하고 답했어요. 제가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았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기로 한 일이니까요. 세 번째쯤엔 설명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가능하시죠? 저는 응하고 대답했어요. 이젠 손주 부탁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 선택이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원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루가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뻐근하고 숨이 금방 차올랐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를 돌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 밥 먹는 리듬, 쉬고 싶을 때 쉬는 그 감각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손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좋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이 두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 그 순간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밤에는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좋은 건 맞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맞아요.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웃음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데 제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못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좋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하루는 손주를 봐주는 날입니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손주가 오는 날은 늘 이랬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거실 바닥에 놓인 장난감을 정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뒀습니다. 물티슈와 기저귀도 손 닿는 곳에 놓아뒀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이 좋았어요. 오늘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8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어요. 한 번만 더요 하고 말하는데 벌써 5번째였습니다. 그래도 읽어줬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좋았거든요. 11시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만들고 밥 해놓고 국 끓이는 동안 아이는 제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하고 물어보고 나도 할래요 하고 의자를 끌고 왔어요.
귀여웠습니다. 밥을 먹이는 동안 아이는 자꾸 흘렸습니다. 닦아주고 다시 떠먹이고 또 닦아줬어요. 잘 먹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오후 1시쯤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 했어요.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10번쯤 밀었을 때 허리가 조금 뻐근했어요.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 웃는 소리가 좋았거든요. 미끄럼틀로 갔어요. 5번쯤 반복했을 때 다음 동작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로 앉지 않았는데 요즘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잤어요.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계속 뻐근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았어요. 아이가 깨면 또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4시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간식을 챙겨줬어요. 과일 깎아주고 우유 따라주고 옆에 앉아서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 그림책을 가져왔어요.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5시 반쯤 아이 부모가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갑자기 집이 넓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의 감각이 늦게 올라왔어요. 허리, 무릎, 어깨, 발목까지 전부 뻐근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회복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좋은 하루를 나는 몇 년까지 계속 선택할 수 있을까? 좋은데 힘들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답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 있었나요? 그런데 어떤 날은 다릅니다. 이제는 못 봐주겠어라고 말한 이후의 하루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리듬대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허리도 덜 뻐근하고 무릎도 괜찮았습니다. 회복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미뤄뒀던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제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자꾸 휴대폰을 봤습니다. 연락이 올 리 없는데 말이에요. 11시쯤 검사가 끝났습니다. 마트에 들렀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아이 간식 코너를 지나칠 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트가 가벼웠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 하고 답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편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4시쯤 됐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 아이 간식 챙겨줄 시간이었는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편한데 좋지는 않았어요. 저녁 6시쯤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릇이 적었거든요. 5시 반이면 아이를 돌려보낼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했어요. 8시쯤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관계의 온도가 변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든 거리였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가벼웠어요. 하루는 무리 없이 끝났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좋지는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편한 하루를 나는 몇 년이나 계속 선택할 수 있을까? 편한데 좋지 않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거였구나. 제가 못 봐주겠다고 말한 거였는데 왜 섭섭할까요? 답은 없었어요. 혼자만의 하루, 당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손주를 봐주는 하루는 좋았지만 힘들었고 더 이상 안 봐주겠다고 선언한 하루는 편했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둘 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이 옳은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어요. 좋은데 힘든 하루와 편한데 공허한 하루. 나는 어느 쪽을 더 오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답은 없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집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놓인 거실이 보이기도 하고 텅 빈 식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하루고 한쪽은 제가 못 봐주겠어라고 말한 이후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하나 쌓였습니다. 내일도 또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계속 봐줄 수도 있고 계속 거절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언가는 채워지고 무언가는 비워집니다. 이미 선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다면 내일은 쉬어도 되고 오늘 허전하다면 내일은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이 하루가 내일과 이어집니다. 모레와도 이어지고 다음 주와도 이어지고 내년과도 이어질 겁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이 나은지. 다만 이 하루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제 남은 시간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